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전문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한국 상속 증여세율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만 2억 5천만 원, 그리고 20억짜리는 6억 7천만 원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1억 원 수준의 세금만 발생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고로 돈도 한 푼도 안 들고요. 이재명 정권에서 역사상 유례 없던 이 전대미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세제까지 건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여는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은 이 상속이 됐던 증여가 됐던 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만 조금 바꿔보면요, 이 절세의 틈새가 생각보다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 지점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절세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이 세금이 압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케이스를 저희가 실제 업무 수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이 수도권에 보유하는 시세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계획이셨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취득세 합해서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렇게 기존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오신 거였고요.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이 유일한 재산이 이 증여받는 순간 30-40%가요 세금으로 순식간에 녹아버리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이 증여 행위를 이 양도로 꺾는다? 생소하시게 생각하실 분들은 생소하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한 테마이기도 할 겁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이제 많은 세무사님들이 진행하고 계신 파트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6-7년 전에 저가 매매를 선두로 진행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세무사님들께서 저가 매매는 잘 안 하셨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진 것 같아요.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아파트의 시세가 20억 정도 됐었고요. 이 보증금이 10억 원 정도 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10억 원이었던 거죠. 이거를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서 한 15억 원으로 매매를 해볼까? 이렇게 1차 검토를 시작을 합니다. 발생하는 세금은 이 저가양수로 인한 이 증여세는 없었고요. 양도세는 약 3천만 원, 그리고 자녀분들 취득하는 취득세로 한 6,600만 원, 도합 9,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가족 간 매매 관련 세무사님들 유튜브 보셨으면 예측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이 거래 필요 금액이란 게 있죠. 무려 5억이나 발생을 합니다. 의뢰인 자녀 부부는요, 도합 현금이 2억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 간 매매 플랜이 아무리 세금상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빚 좋은 개살구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검토를 할 때 이 많은 분들이 이 세부담 최소화 관점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이 세부담 최소화는 기본이고요. 이 거래 비용 최소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최선의 증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만 치우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 절세 효과를 위해서 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이 의뢰인분처럼 그조차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많죠. 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자녀 부부의 재산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던 중에 자녀 부부도 이 지방에 한 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 가족 간 교환 방식을 활용한 절세 플랜을 구축을 합니다. 교환 플랜 검토 결과 이 1번 관점이죠. 이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선 증여세는 마찬가지로 한 푼도 안 나왔고요. 양도세 약 3천만 원, 그리고 취득세는 약 9,900만 원 해서 도합 1억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2번 관점이죠.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와는 다르게 이 교환은 이 반대급부로 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거래대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발생하는 거래 금액은 빵원, 이 세부담 최소화와 거래 비용 최소화가 동시에 해결되는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교환 대가로 부모님께서 자녀 부동산 가져가지 않았냐,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의뢰인분의 부모님은요, 이 유일하게 갖고 계신 아파트 외에는 재산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고요. 따라서 교환으로 이 5억 원 상당의 자녀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더라도 이 전체 재산 수준은 상속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유언 공증을 통해서요, 추후 상속이 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우리 의뢰인이죠, 자녀 세대로 다시 귀속하게 하는 것까지 백업을 해드렸습니다. 교환 당시 세금과 이 거래 비용까지 해결을 하고요, 이후 재산의 재차 이전까지도 추가적인 상속과 증여세 없이 해결을 한다. 궁극적인 절세가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증여절세 플랜 시 중요한 것은요, 이 증여 시점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고요, 이후 뭐 재차 매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다시 상속을 받아올 수도 있겠고, 요 행위로 인한 이 파급 효과까지 판 전체를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간 매매나 이 교환 플랜은 이 증여대상 물건을 이 양도행위로 꺾으면서 증여 대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과세 또는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거나 이 특수관계인과 특수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도 동시에 혼재하는 점 등 검토 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법리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이 가족 간 양도를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부동산의 종류,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궁극적인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예민하게 접근해야 되는 파트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 니즈가 있는데 현재 정부 스탠스로 봤을 때 상속증여세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대안으로서 반드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검토 실익이 충분히 있거든요. 만일 처해 있는 상황에 딱 맞다면 선택할 수 있는 플랜 중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금의 최소 억대가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세 전략 수립 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캐파가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히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